저분이 새 선생님이시구나.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도 관심 없던 백구가 선생님을 향해 다가간 겁니다. 어, 백구야, 어디 가니? 순자가 놀라 부르기도 전에 백구는 이미 그의 앞에 다가가 천천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백구가 꼬리를 흔드네. 저게가 원래 저랬어.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백구가 처음 본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다니. 마을은 금세 술렁이기 시작했죠. 전북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거치는 골목길을 오순자가 백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순자의 나이는 67,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죠.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백구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게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백구는 순자의 곁을 항상 조용히 따르지만 절대 꼬리를 흔들지 않는 진돗개입니다. 새하얀 털색의 늠름한 체구를 가진 백구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어린 외손녀 소희에게도 늘 무뚝뚝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넌 참 사람한테 정을 안 주는구나. 그래도 내가 데려온 은인이잖냐. 순자는 웃으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죠. 꼬리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거의 짖지 않는 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백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먹이를 주어도 고개를 숙일 뿐 친근함을 표현하지 않는 개라고 말이죠.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이웃 아주머니들은 백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순자야, 저게 참 신기하네. 개가 저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마을 이장인 이정자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구조했을 때도 사람을 무서워하더라고. 순자는 3년 전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뒷산에서 죽어가던 백구를 발견했을 때의 일을요. 그때 백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죠. 하지만 구조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백구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구나. 순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고 쓸쓸해 보이던지 순자는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자리인 마당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먹이를 주어도 바로 달려들지 않고 순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천천히 먹는 게 백구의 습관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손녀 소희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늘 할머니 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뛰어들던 소희가 오늘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있었죠. 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 있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가방을 벗어 던졌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한 소희가 이렇게 풀이 죽은 모습을 보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순자는 급히 소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 새 선생님 왔는데 무서워요.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소희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네에 오랜만에 외지인이 왔다는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거든요. 새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 순자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남자 선생님인데 되게 무서워 보여요. 웃지도 않고 우리랑 말도 잘 안 해요.
마치 우리가 귀찮은 것처럼. 순자는 소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한다는 건 큰 사건이었죠. 특히나 젊은 선생님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골을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차갑게 대한다니 순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처음 와서 어색하신 거겠지. 순자가 소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희처럼 순수한 아이가 선생님을 무서워한다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구는 순자와 소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희가 울어도 순자가 걱정해도 백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내일 할머니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새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자. 순자가 소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품에서 천천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도 내일 같이 가자. 선생님이 무섭지 않게 지켜줘. 백구는 소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백구의 귀가 살짝 움직이는 걸 놓치지 않았죠. 아마도 백구도 나름대로 소희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마루에 앉아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언제쯤 마음을 열까? 사람이 무서운 건 알겠지만 소희한테라도 좀 다정하게 해주면 안 될까? 그 애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데. 백구는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마당 한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소희가 새 선생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밤새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침밥을 먹고 난 후 순자는 소희의 손을 잡고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순자의 말에 소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백구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평소 순자가 외출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따라 백구의 걸음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 젊은 남자 교사가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그 남자가 바로 새로 부임한 정하윤이었죠. 28살의 하윤은 학생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분이 새 선생님이시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의 모습을 보니 소희가 왜 무서워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웃지도 않고 눈빛도 차가워 보였거든요. 마치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백구가 갑자기 하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자와 소희는 물론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모두 깜짝 놀랐죠. 백구야, 어디 가니?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백구는 이미 하윤 앞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천천히 꼬리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나, 저 백구가 꼬리를 흔드네. 저게가 원래 저래? 마을 이장인 이정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3년 동안 한 번도 꼬리를 흔든 적이 없던 백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하윤은 백구를 보며 멈칫했습니다. 이게 혹시 하윤의 목소리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까지 말이죠. 백구는 얌전히 하윤에게 다가가 그의 손등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하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굳었던 표정이 살짝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백구가 선생님을 좋아하나 봐요. 소희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도 차갑던 백구가 처음 보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소희도 신기했던 거죠. 하윤은 소희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걔들은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하던데. 하윤의 목소리는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백구와의 만남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던 백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걸 보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개를 많이 키우셨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에 잠깐 키운 적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등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도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학교로 들어갔죠.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하윤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집에 가자. 순자가 불렀지만 백구는 하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백구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지. 또 보자. 그제야 백구는 아쉬운 듯 하윤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순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꼬리는 여전히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계속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신기하네, 정말. 너 같은 애가 저렇게 사람을 반길 줄이야. 백구는 고개를 돌려 학교 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하윤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네 백구가 새 선생님한테 꼬리를 흔들었대. 정말 그 차가운 개가?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이정자는 순자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순자야, 백구가 정말 선생님한테 꼬리를 흔들었다며? 그 개가 원래 그런 개였나?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소희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좀 다르셨어요. 아침에 백구를 만나신 다음부터 좀 더 친근해지신 것 같아요. 순자는 소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와 하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마루에 앉아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얘가 꼬리를 흔들다니. 희한한 일이네 정말. 백구는 여전히 학교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해 보이던지 순자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은 교무실에서 오래된 학교 책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난 백구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하얀 털, 그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해 흔들던 꼬리의 모습이 말이죠. 하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 집에 와 있었던 그때 말이죠. 바로 이 마을, 이 학교에서 보냈던 짧지만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벽시계 소리를 들었었지. 하유는 중얼거리며 교무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15년 전 그때와 똑같았거든요. 어린 하윤에게는 그 소리가 참 신기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윤의 기억 속에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집의 넓은 마당에서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던 하얀 강아지 베기가 있었죠. 베기는 하윤이 어디를 가든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고 밤에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하윤은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여름은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조심조심 눈치를 봐야 했고 어머니는 자주 울곤 하셨는데 이곳에서는 배기와 함께 뛰어놀 수 있었거든요. 외할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배기는 언제나 자신만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배기야, 오늘은 뭐하고 놀까? 어린 하윤이 마당에서 배기에게 말하곤 했었죠. 배기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하윤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월 말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아버지가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어머니는 얼굴이 굳은 채 하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윤아, 우리 떠나야 해. 빨리 짐 싸자. 하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짐을 쌌고 하윤은 배기를 데려가고 싶다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 하윤아.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배기를 어떻게 데려가니? 엄마, 배기도 같이 가요. 배기 혼자 두면 안 돼요. 어린 하윤이 울며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했거든요. 마지막 순간 하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배기는 마당에 묶인 채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습니다. 하윤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목줄에 묶여 있어서 그럴 수 없었죠. 그 울음소리가 지금까지도 하윤의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배기야, 미안해.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어린 하윤이 차창에 대고 외쳤지만 차는 이미 마을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배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하윤은 뒷유리에 붙어서 계속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 이후로 하윤은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았고 외할머니와도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배기가 어떻게 됐는지 무사한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15년 넘게 하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윤은 교무실 창문을 통해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마을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때 살던 집들이 대부분 그대로 있었고 골목길도 그대로였죠. 혹시 배기도 아직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오늘 아침에 만난 그 개가. 하윤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전인데 개가 살아있을까요? 하지만 그 백구의 모습이 어릴 적 배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얀 털색, 늠름한 체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말이죠. 하윤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사진이었죠. 외할머니 집 마당에서
어린 하윤과 백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백이는 하윤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백이야, 너 잘 살았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자신 때문에 백이가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윤 선생, 학교엔 좀 익숙해지셨어요? 아이들이 아직은 좀 낯설어하는 것 같던데. 하윤은 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해서 좋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순자 할머니 댁개가 선생님한테 꼬리를 흔들었다는 소문이 나돌던데 정말인가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 백구 말이에요. 워낙 사람을 안 따르는 개로 유명한데 선생님한테는 친근하게 구나 보네요. 혹시 개를 좋아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어릴 적에 개를 키운 적이 있어서요. 하윤은 그날 오후 내내 복잡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니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특히 소희를 보면서 어린 시절 이 마을에 처음 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방과 후 하윤은 천천히 학교 주변을 걸어봤습니다. 15년 전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요. 골목길 하나하나가 낯익었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의 기억을 따라 골목길을 더듬으며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을 찾아 헤맸죠. 그때 마침 마을 이장인 이정자가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새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정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윤을 바라봤죠.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15년 전쯤 정숙자라는 분이 사셨는지 아세요? 제 외할머니신데. 이정자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정숙자? 설마. 너 정하윤이 맞구나. 네. 저를 아세요? 하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정자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릴 때 여름에 와서 걔랑 놀던 아이 말이야. 그때 너 참 귀여웠는데 이렇게 훤칠하게 컸네. 하윤은 어릴 적을 기억해주는 이정자를 보며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너네 가족이 갑자기 사라지고 마당에 남은 개가 한동안 마을을 돌아다녔었거든. 하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개가 어떻게 됐나요? 이정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동안 너네 집 마당에서 울고 있더라고. 먹이를 주려고 해도 받아먹지 않고 계속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 아마 너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이가 자신을 기다리며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정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에 사라졌어. 아마 산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때는 모두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정자가 갑자기 하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순자네 백구가 너한테 꼬리를 흔들었다고 했잖아. 그게 지금 그 개가 맞을까? 하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그 개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이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야. 하지만 참 신기한 일이긴 해.
그때 순자가 백구와 함께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하윤과 이정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본 순자는 궁금해서 다가왔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이정자가 순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자야, 이 선생님이 정숙자 할머니 외손자래. 15년 전에 여기 살았던. 순자는 깜짝 놀라며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래서 아침에 백구가 그렇게 반가워했나 보네요. 백구는 하윤을 보자마자 다시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하윤은 무릎을 굽혀 백구와 눈을 맞췄죠. 안녕, 백구야. 백구는 하윤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이 광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뒷산에서 이 녀석을 구조했어요. 한겨울에 거의 죽어가던 상태였는데 살려고 몸부림치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윤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3년 전이요? 네, 그때가 정말 추웠거든요.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이 녀석이 산에서 혼자 버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순자의 설명을 들으며 하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정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서 살았을까? 걔 혼자 산에서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처음 구조했을 때 야생에서 오래 살았던 것 같았어요. 사람을 무서워했거든요. 하윤은 백구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백이가 15년 동안 산에서 살아남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백구의 반응이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선생님, 이 녀석이 선생님만 보면 완전히 다른 개가 돼요. 평소에는 정말 무뚝뚝한데 말이에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하윤의 손 밑에서 행복해하고 있었죠. 하윤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녀석 이름을 백구라고 지은 이유가 있나요?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흰개라서 백구라고 했는데 왜요? 하윤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키웠던 개도 백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정자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끼나 보네. 개들은 목소리나 냄새를 오래 기억한다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의문 말이죠. 백구는 하윤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백구야, 집에 가자고 불러도 하윤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윤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그제야 백구는 아쉬운 듯 하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순자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하윤을 확인했죠. 그 모습이 어릴 적 백이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제든 놀러 오세요. 백구도 좋아할 것 같고요. 하윤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꼭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숙소에서 어릴 적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백이와 오늘 만난 백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15년이나 된 시간을 고려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한편 순자의 집에서는 백구가 계속 대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순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혹시 정말 그 아이를 기억하는 거니? 백구는 순자를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기다림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15년 전 그날부터
계속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죠. 이정자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오늘 일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 개가 정말 15년 전 그 개일까? 비현실적이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하유는 마을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하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특히 소희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하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백구에 대한 궁금증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15년 전 백이의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하윤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어릴 적 외할머니 집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조금 올라가자 낡은 폐가가 나타났습니다. 문짝은 사가서 반쯤 떨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하지만 하윤에게는 1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네. 하윤이 중얼거리며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마당을 비추자 어릴 적 백이와 함께 뛰어놀던 그 공간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잡초가 무성하고 집은 폐허가 되었지만 마당의 크기와 모양은 기억 속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이 손전등을 비춰보니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망설임 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백구야, 너 어떻게 여기를? 하윤이 놀라며 말했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조용히 하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은 모습이었죠. 하윤은 백구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너도 이곳을 기억하는 거니? 백구는 하윤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너를 두고 도망쳤어. 넌 마지막까지 울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하윤의 기억 속으로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하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그를 조용히 차에 태웠습니다. 하윤아, 빨리 가야 해. 아빠가 또 올지 모르거든.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하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백이도 같이 가요. 백이 혼자 두면 안 돼요. 어린 하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죠. 안 돼, 하윤아.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백이를 어떻게 데려가니? 나중에 다시 데리러 오자.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하윤은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외할머니와의 연락도 끊어졌고 백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은 백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가만히 하윤의 품에 안겨 있었죠. 평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온순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은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백이는 목줄에 묶인 채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습니다.
하윤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목줄 때문에 그럴 수 없었죠.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하윤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널 데려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어. 넌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하윤의 고백을 들으며 백구는 조용히 하윤의 무릎에 코를 댔습니다. 하윤은 백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정말 백이야? 15년 동안 나를 기다린 거야?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백구의 반응과 행동을 보면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백구는 하윤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려는 것 같았죠. 그 순간 하윤은 어릴 적 백이가 자신에게 했던 똑같은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백이도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그런 소리를 냈었거든요. 이제 와서 너한테 무슨 낯짝으로 다시 말을 거는 건지 하윤이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오히려 하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손을 하찼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윤은 마당 한복판에 앉아 백구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15년 전과 똑같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도 그때와 같은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신비로운 순간이었죠. 백구야, 아니, 백이야. 하윤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며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하윤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구나.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하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따뜻함이 15년 전 기억과 똑같았죠. 그날 밤 하윤과 백구는 오래도록 그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고 15년 동안 쌓인 그리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하윤에게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고 하윤도 백구를 계속 쓰다듬어 주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하윤은 백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순자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하윤의 말에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백구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두고 온 것처럼 말이죠. 하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당은 이제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자신과 백구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가 되었거든요. 며칠 후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백구를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백구야, 산책 가자.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백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둘러봐도 집안 곳곳을 찾아봐도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백구가 어디 갔지? 순자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백구는 한 번도 혼자 어디 간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순자 곁에 있거나 마당에서 얌전히 지키고 있던 개였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순자는 급히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니?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백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백구가 가던 곳들을 모두 찾아봐도 흔적조차 없었죠. 걱정이 된 순자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자야, 혹시 우리 백구 못 봤어? 이정자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백구가 없어졌다고? 그 개가 어디 갈 리가 없는데. 언제부터 안 보였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 평소에는 절대 혼자 나가지 않는 애인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백구는 순자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없어졌다고? 그 얌전한 개가 어디 갔을까? 모두들 걱정하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정자가 마을 사람들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나눠서 찾아보자. 백구는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산, 들판, 개울가까지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하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창밖을 자꾸 바라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백구가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아침부터 찾고 계세요. 하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구가 없어졌다고?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침에 갑자기 없어졌대요. 할머니가 많이 걱정하세요. 하윤은 수업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이정자와 함께 백구를 부르며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 백구가 정말 없어졌나요? 순자는 하윤을 보자 반가우면서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백구가 아침부터 안 보여요. 어디 간 걸까요? 하윤은 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 같이 찾아볼게요. 이정자가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도와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백구가 요즘 선생님을 만난 후로 조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더 활발해졌다고 할까? 하윤은 며칠 전 밤에 백구와 함께 폐가에서 시간을 보낸 일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백구가 그곳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 곳 더 찾아볼 곳이 있어요. 어디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터요. 며칠 전에 백구가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정자와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백구가 거기까지 갔었다고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치 그곳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폐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하윤은 백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백구를 걱정하며 찾고 있었거든요. 폐가에 도착하자 정말로 백구가 있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조용히 앉아서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백구야. 순자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순자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하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윤이 마당으로 들어가자 백구가 천천히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하윤은 무릎을 굽혀 백구를 맞아주었습니다. 순자는 이 광경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백구가 선생님만 보면 완전히 다른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 하윤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여기서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백구는 하윤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인 것처럼 말이죠.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음부터는 혼자 나오면 안 돼.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하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백구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백구는 이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15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마음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백구를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백구가 선생님 말은 잘 들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구는 하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평소 순자와 함께 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이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백구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봐. 이정자도 동의했습니다. 뭔가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집에 도착한 후에도 백구는 하윤이 떠날 때까지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윤이 손을 흔들며 내일 또 보자고 말하자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시 정말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닐까? 백구는 여전히 대문 쪽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다시 하윤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차갑고 무뚝뚝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대화하고 수업 시간에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특히 소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백구 봤어요? 소희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침에 학교 앞에서 만났어. 백구가 소희 안부를 물어보더라. 소희는 깔깔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실제로 백구는 매일 아침 하윤이 학교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순자와 함께 산책을 나온다는 핑계로 말이죠.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하윤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이죠. 백구야, 오늘도 선생님 보러 왔구나?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하윤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에 익숙해져서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죠. 마을 학교 앞에서 백구는 하윤의 곁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백구에게 인사를 건넸고 백구도 예전과 달리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윤의 영향인지 백구의 성격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안녕. 우와, 백구 털이 정말 하얗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백구는 얌전히 앉아서 쓰다듬어주는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이정자가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백구가 저렇게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순자도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 수업이 끝난 후 하윤은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윤 선생, 요즘 아이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선생님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 교장 선생님의 말에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곳이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순수하고 마을 분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하윤의 대답에 교장 선생님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서울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임시로 몇 달만 있다가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식 교사로 발령받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하윤은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백구는 하윤을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죠.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순자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자연스럽게 하윤 곁에 앉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하윤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네, 만약 할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백구도 괜찮다면 말이에요. 하윤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꼬리를 더욱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물론 좋죠.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도 덜 외롭겠어요. 백구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백구는 하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백구를 제가 잠깐 맡아서 키워도 될까요? 물론 할머니께서 싫으시면 안 되겠지만. 순자는 하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하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윤 곁에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매일 지켜봤거든요. 선생님이 좋으시다면, 아니, 백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윤은 감격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백구도 마치 이 대화를 이해한다는 듯 하윤과 순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주 놀러와서 백구 보여주세요. 그리고 소희도 백구를 보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윤은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하윤이 정식으로 이곳에서 교사로 일하게 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마을에 정착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정말 잘 됐네. 하윤 선생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을 거야. 이정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하윤은 마을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순자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백구가 언제든 순자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거리였죠. 백구는 새 집에서도 금세 적응했습니다. 첫날 밤 하윤은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아니, 백이야. 하윤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며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널 안 떠날게. 15년 전에 못했던 약속, 이제라도 지킬게. 하윤의 말에 백구는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백구도 하윤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죠. 1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친구는 이제 진짜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할머니와 함께 하윤의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백구 잘 지내고 있어요? 소희의 물음에 하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백구가 정말 행복해해. 백구는 소희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이제 백구는 진정으로 마음을 연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고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했죠. 하윤이 이 마을에 온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윤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차갑고 경직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선생님, 오늘 벚꽃 구경 가요. 소희가 교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죠. 마을에는 벚꽃으로 유명한 산책로가 있었는데 매년 봄이면 사람들이 꽃 구경을 나가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수업 끝나고 다 같이 가자. 백구도 데려갈게. 하윤의 말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백구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친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 무뚝뚝하고 차가운 개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친근한 친구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벚꽃길로 향했습니다. 하윤과 백구도 함께였죠. 벚꽃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예쁘다. 선생님, 사진 찍어주세요. 아이들은 벚꽃 아래에서 즐거워했습니다. 백구도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유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벚꽃길을 걷던 중 하유는 오래된 나무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벤치는 15년 전에도 있던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 하윤이 말하자 아이들과 백구가 벤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순자와 이정자가 산책을 나왔다가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여기 다 모여 있네. 우리도 같이 앉아도 될까?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반갑게 자리를 비켜주었죠. 할머니도 앉으세요. 벚꽃이 정말 예쁘죠? 소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소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올해 벚꽃이 유난히 예쁘네. 벤치에 앉아서 바라보는 벚꽃길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윤, 순자, 소혜, 그리고 백구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죠. 아이들은 벚꽃 아래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모든 것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1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생각나세요? 소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 왔을 때는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지금이 훨씬 좋아. 하윤의 말에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이 와서 정말 좋아졌어요. 특히 백구가 말이에요. 백구는 하윤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15년 전 어린 하윤과 함께했던 백이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죠. 하윤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백이야. 이젠 내가 너를 지킬게. 그날 못했던 약속, 지금 지키자. 하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다는 듯 하윤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순자는 이 광경을 보며 뭉클해졌습니다. 하윤과 백구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보니 정말 운명 같았거든요.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든 게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정자도 감동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하윤 선생님이 오신 후로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이들도 밝아지고 백구도 변했고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하늘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의 꽃비 같았죠. 하윤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계속 여기 계실 거죠? 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윤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이곳이 내 진짜 집이야. 백구는 하윤의 말을 듣고 더욱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꼬리를 계속 흔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까지
미소 짓게 만들었죠.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벚꽃길을 붉게 물들이며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하윤과 백구, 순자, 소희만 벤치에 남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루였네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백구는 여전히 하윤 곁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죠. 15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행복하니? 하윤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더욱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벚꽃잎이 계속 흩날리는 가운데 백구의 꼬리는 여전히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정말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15년 만에 다시 만난 하윤과 백구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모두 치유되고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벚꽃길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